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게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27화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단지냐?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입니다. 최근에 대시양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어요. 태영건설 거죠. 태영건설이 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태영건설이 갖고 있던 땅들이 결코 나쁜 땅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인데, 서면 어반센트 같은 경우에 이번 9월 4주차 분양가 중개 예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나쁘지 않은 단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또 부산이에요. 최근에 부산 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어떤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서밋 시리즈 있었잖아요. 남천 서밋하고 서면 서밋도 제가 선별단지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촌놈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을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래도 외부의 시각에서 좀 보는 거니까 객관적인 어떤 투자 시각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단점도 있습니다.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가이소. 부산 사투리 제가 어떻게 억양이 어떨지 몰라서 가이소, 가란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고, 좀 괜찮은 단지로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은 좀 갖춰줬다고 봅니다. 대단지급이죠. 831세대. 물론 용적률이 높아서 그렇긴 한데, 물론 831세대 전부가 아파트는 아니고요. 제가 써놨지만 OP, 즉 오피스텔이 따로 한 동이 들어가요. 거기에 69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762세대인가 이럴 겁니다.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서면입니다. 부산의 강남이죠. 서면에 들어가고요. 역세권입니다. 부암역 2호선, 서면역 1호선을 제가 써놨는데, 이 위치를 보시면 서면역이 여기 중심에 있잖아요. 바로 왼쪽 한정거장 가면 부암역인데,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보이시죠? 지주택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반 분양까지 간 거죠. 고생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여하튼 부산 2호선 부암역이 2번 출구, 4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가는 초역세권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서면역을 써놨냐, 부산 가끔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과 다르게 부산 역간거리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서울도 이런 곳도 있는데 서면역까지도 대략 560m,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면역에는 2호선 말고 1호선도 있잖아요. 따라서 2호선과 1호선을 이용하는데 용이한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단지, 최역세권이니까요. 일단 부암역에 단지 규모가 이게 뭐 특지지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딱 핵심 지구에 들어가는 46층짜리 5개동으로 이루어진, 물론 OP는 좀 작을 겁니다. 대단지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최역세권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분양가가 잘 나와줘야겠죠.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예를 갖다가 저희가 선별단지 영상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투자성 있는 놈들은 선별단지 영상을 제가 다뤄드리고 있는데, 부산의 어떤 분양시장 흐름을 최근에 이제 서밋을 통해서 한번 보긴 했지만 역시나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선별단지 영상을 선정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면 서밋이라든가 남천 서밋도 그렇고 해운대 쪽이라든가 새로 개발됐던 곳들이 아니잖아요. 원도심 쪽에 가까운 곳들에 지난 시즌2에서는 드파인 광원도 말씀드렸었고, 사실 재작년 시즌 1으로 올라가면은 금정 매점 카운티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비싸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피가 나름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따라서 지역 관심도가 높습니다. 부산 원도심이 정비들이 되는데, 특히나 부산 원도심 중에 평지 쪽에 들어가는 단지들은 나쁘지가 않잖아요. 또 하나는 기타 화제성도 있습니다. 부산 신축 분양가가 있어요. 이번에 남천 서밋 같은 경우는 물론 최고 펜트하우스긴 했지만 100억이 넘게 분양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갔는데, 서면이나 남천에 들어간 이 서밋 시리즈가 8사형 기준이 10억이 훌쩍 넘어버렸죠. 그런데 잘 완판됐습니다. 8사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봤을 때 원도심 쪽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이 아닌, 따라서 분양가는 좀 차이가 나겠죠. 낮겠죠. 그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 갖다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하이엔드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양가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산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봐서 얘를 선별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도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라고 판단이 됐고, 부산 전체에서 의미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형성이 있어서 일단 기본 정보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9월 22일 특공이 있고 23일, 24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교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부암역 2호선 최옥세권 바로 앞에 있고요. 서면역도 500m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교통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물량은 전체가 831세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OP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빼면 762세대고 이 중에서 조합원 물량 있잖아요. 걔 511세대인가였는데 걔 빼고 나면 211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특공은 114세대, 일반 공급은 97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6층 4개동입니다. 전체는 5개동이에요. OP가 따로 한 동이 들어갑니다. 모습 보시면 조감도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따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4동이 아파트고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보이시죠? 얘가 오피스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밑에는 4층까지인가가 일종의 주상복합 형태죠. 밑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도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입주는 27년 9월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보여드렸던 단지들에 비해서는 기간이 좀 짧죠. 2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을 갖다 마련하는데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서밋 시리즈에 비하면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상제 적용 안 되고요. 전매 6개월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가 중요하죠. 분양가는 공급이 나와 있는데 59형이 A, B형 두 타입이 있는데 보시면은 낮은 층 5층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는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대략 5억 4천부터 시작해서 최고가는 6억 2,5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정리해드렸고요. 74형 같은 경우에도 7억 선에서 7억 4천, 7억 7천 정도도 있네요. 고층의 경우에 36층 이상. 84형의 경우도 7억 4천 정도부터 시작해서 8억 4천 정도까지 나갑니다. B형이 좀 더 가격이 나가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여튼 정리하면요. 59형은 5.4억에서 6.2억, 74는 6.7억에서 7.7억, 84는 7.4억에서 8.4억에 나왔습니다. 74 최고가가 7.7억인데 84가 7.4억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84를 좀 가져가라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84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요, 타입에 따라서 큰 차이는 안 두고 나왔어요. 200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59가 2100, 74가 2300, 84가 2500. 이것도 84를 밀어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기 기준 660, 5기 기준 820에 나왔는데 이건 민간 물량치고는 싸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5기 하면은 보통 수도권에서는 950에서 1150 정도 사이 나오거든요. 820은 사실은 4기가 좀 비싸게 나온 가격 정도에 해당하는데 5기가 820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옵션은 제가 3,500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84형 기준입니다. 당연히 59나 74는 여기서 좀 더 빠질 겁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마루라고 해서 이게 온 방안하고 거실이 뭐고 다 이걸로 깔았을 때 900이 포함돼요. 굳이 이건 할 필요가, 기존에도 이제 마루가 깔려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듯이 확장비, 에어컨, 그 다음에 옵션 선택 중에서도 비싼 놈으로 다 때리박습니다. 그렇게 나온 가격입니다. 따라서 확장비 2,000에 에어컨 합하면 대략 2,500 정도, 여기 3,500 합하면은 대략 6,000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마루라든가 몇 가지 뺄 게 있어요. 그래서 대략 5,0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요 기본 분양가에 5,000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은 84 기준 실질적인 분양가는 7.9억에서 8.9억, 대략 8억에서 9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인데 중도금이 무이자로 나왔습니다. 물론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지만 입주 대기 기간이 27년 9월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무이자는 나쁘지 않죠.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8억에서 9억에 나온 84 기준 이 가격이 괜찮냐 좀 봐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이제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요. 평면도를 먼저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3베이 막통풍 또는 4베이 역통풍이다. 이게 뭐냐면 평면 정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구인데 5구 A가 판상형입니다. 따라서 막통풍이 가능한데 3베이예요. 침실 1, 2가 나란히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이제 현관에 팬트리가 나름대로 잘 지어져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라든가 파우더룸 잘 구성되어 있는 평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안방 쪽에 베란다 쪽 말고 이쪽 벽면 쪽으로도 창이 꽤 크게 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채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쁘진 않죠. B형을 보시면 B형이 전형적인 4베이 형태예요. 그렇죠? 침실 1, 2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앞통풍이 아닙니다. 대신에 즉 평면도상 판상형인데 주방 창문이 이쪽으로 안 나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나 있습니다.
이게 옆통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 쪽에는 역시나 창문이 A형보다는 좀 작게 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현관에 팬트리 대신에 신발장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형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3베이고 안방의 창문이 대신 크지만 3베이고 한데 그거에 비해서 오고 B형이 4베이. 이 옆통풍은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들어가잖아요. 얘가 도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강제순환으로 시켜버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창문을 갖다가 오히려 많이 안 열죠. 옛날의 경우에 통풍이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고 강제순환 이런 청정기가 생기면서 더 이상 통풍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형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74도 마찬가지입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4베이의 옆통풍이에요. 그렇죠? 마통풍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74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좀 더 넓으니까 현관 팬트리 이외에 복도 팬트리도 들어가줬다는 거가 차별점이죠. 5구하고는. 74B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옆통풍입니다. 이쪽으로 옆통풍. 그럼 뭐 뒤집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A형과 다 똑같다. 84 구미평형,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시나 A형은 3베이예요. 대신에 마통풍입니다. 3베이 마통풍이고 안방에도 역시나 이렇게 창문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드레스룸도 좀 더 크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실외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바로 안방 쪽에 있는 것보다는 소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여기도 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드레스룸 쪽에도 통풍창이 다 있습니다, 모든 형에서. 그 다음에 84B형은 오히려 얘가 좀 더 비싸게 나왔는데, 최고층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4베이 형태로 돼 있죠. 그렇죠? 좀 전에 A형이 3베이였던 거에 비해서 4베이 형태고, 대신에 역시나 4베이니까 옆통풍 이렇게 돼 있다. 안방 중에 창문도 A형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근데 얘가 더 비싸게 나왔어요.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 있고 복도하고 현관에 각각 팬트리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면도가 고층이잖아요. 고층의 경우에는 주로 탑상형으로 해서 안 좋은 형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나쁘지 않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얘가 괜찮다고 본 거는 정비사원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조합원 물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은 그러면 주로 저층에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동호수 배치가 양호한 물량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수라기보다도 거의 양호한 물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세대안 내에서 이제 여러분 동호수 배치 들어가시면 일단 4층까지는 없죠. 상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5층부터인데 지금 얘가 재개발이다 보니까 요 하얀색들이 조합원 물량인데 컬러들 있죠. 컬러들이 이번에 특별 공급이나 일반 분양 되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시면은 최고층도 있어요, 전부 다. 모든 형의 최고층이 거의 다 있습니다. 84 같은 경우 이 파란색이거든요. 84A가. 그 다음 보라색이 84B인데 파란색이나 보라색 보시면 저층도 고층까지 쭉 분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재정비로 들어가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아니면 좋은 층에 배정받기 힘든데 얘는 그런 거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층보다 고층 쪽이 더 많아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면도 측면이나 동호수 배치 측면에 있어서 얘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피트니스 GX 작은 도서관, 그리고 빨간색으로 사우나에다가 체크해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가 안내가 돼 있죠. 4개 동짜리이기 때문에 아주 뭐 크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트니스하고 GX룸은 이렇게 옆에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들어가는데 뭐가 빠졌냐면 골프 연습장이 빠졌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빠지고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 사우나가 남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남 반포 쪽이라든가 가장 많이 커뮤니티를 갖다 잘 해놓은 데들이 강남 쪽이거든요. 물론 강남 쪽에 있는 단지들은 뭐 아리팍이든 원벨리든 새로 들어갈 DH든 레미안 트리니언이든 다 있어요.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이외에 뭐 카페랑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굳이 둘 중에서 골프 연습장하고 사우나 중에서 뭘 선택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우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 연습장은 물론 많이 사용하시지만 사우나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단지에 사우나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더 효용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는 4층 정도까지가 상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상가 쪽에 뭐는 들어옵니까? 골프 연습장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주민 중에서 그거 치시면 돼요. 근데 사우나는 안 들어와요. 그렇게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간 게 훨씬 더 전 낫다고 봅니다. 공간 많이 차지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좀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반포 쪽에 있는 단지들도 실제로 활용하는 거 보면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굳이 꼽으라면 두 개예요. 뭐 피트니스하고 사우나입니다. 사실 도서관도 독서실 같은 것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더 괜찮은 독서실들, 스터디룸 같은 것들이 요즘은 정말 잘 꾸며져서 민간으로 많거든요. 아마 여기도 들어올 거예요. 밑에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우나를 넣은 거는 저는 잘했다. 물론 공간이 넓었다면 골프 연습장도 넣어주면 좋죠. 그리고 뭐 넓기만 하면, 그리고 분양가만 비싸지면 하이엔드급으로 바꾸면 여기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래야죠. 근데 얘는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서밋처럼 하이엔드급으로 나오면, 근데 서밋도 수영장은 제가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테니스 코트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서 제가 지난 선별단지 영상에서 서면 서밋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서면 서밋은 남천 서밋인지 갑자기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분양가 가격이 지금 84가 8억대에 나왔잖아요. 9억 가까이 나오긴 했는데 옵션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4억 차이 난단 말이에요. 하이엔드급하고. 얘가 만약 분양가가 하이엔드급이었으면 당연히 골프 연습장에 수영장도 들어갔어야죠. 근데 얘는 하이엔드급이 아닌 가격으로 나왔는데 사우나를 넣어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하고 경로당은 뭐 어느 단지나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따라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사우나에 빨간색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두 개, 피트니스 사우나 들어가줬으니까. 카페 같은 건 어차피 밑에 상가에 분명히 수십 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주차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나와 있는 걸 못 봐서 그런데 대략 1.13대 1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OP 가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신 분마다 다르고 실제 자료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했을 때 혹시 틀릴까봐 확인 요망한다고 써놨습니다. 1.13대 1, 좀 적죠. 근데 문제는 부산에 그럼 여기 기존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 어딜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또 그 단지분들이 욕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라든가 뭐 여기 단지 많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도심에 있는 놈들 전부 다 1.2대 1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높은 게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지하를 한층 더 파야 되고 그런 분양 가격이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도심들, 특히나 서울 쪽에서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특히나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1.5대 1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게 나중에 분양가 좀 비싸더라도 추후에 시세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거 뭐 건설사가 이렇게 정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지주택이다 보니까 시행이 지주택 조합일 텐데, 지주택 조합원 분들이나 아니면 재개발 하시는 분들, 특히 조합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1.1대 넘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분양가 비싸지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수익성이 좀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기 때문인데, 아닙니다. 앞으로 주차 대수가 높은 데들일수록 시세가 올라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는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주변에 비해서 아주 모자라진 않은데 추후를 생각하면 주차는 좀 높은 게 좋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교육은 부전초 서면 중입니다. 뭐 제가 카페들 들어보니까 뭐 초등학교 갖고 말이 좀 나오는 것도 같던데, 초등학교가 여기 있죠. 부전초 찍어보시면 여기에 배정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뭐냐, 안 멉니다. 400m가 안 돼요. 더군다나 얘는 큰 길을 지하철역이 있어서 횡단보도가 아니라 지하로 건널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 같고 거리 자체가 멀지가 않아요. 간혹 보니까 이거 갖고 뭐 까시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부산 이 도심에서 뭐 학교들이 몇 개 없는데 얘네들 가는데 정말 초품학급은 몇 개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특히 뭐 초등학교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중학교는 뭐 더 가깝죠. 서면중학교 여기. 예, 거리 뭐 굳이 잴 필요가 없는데 150m급 정도 됩니다. 예. 따라서 교육적 측면 나쁘지 않다. 학원이야 뭐 이 동네 전부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사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애가 뭐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보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 부산 원도심 쪽에서 나쁜 쪽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편의성은 뭐 그냥 부산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역까지 500m입니다. 따라서 편의성 측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죠. 부산 분들이 다 잘하시는데 제가 서울 촌놈이 더 말씀드리기 더 웃기죠. 뭐 백화점이든 뭐든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8억에서 9억에 나왔잖아요. 9평이. 저는 최근 부산 흐름상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매매가나 분양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옆에 있는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입니다. 즉 부암역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 있죠.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얘는 23년 9월에 들어갔습니다. 따라 실거래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많을 수가 없죠. 이제 2년 됐는데.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실거래는 전부 다 23년도예요. 근데 지금 그럼 호가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얘가 전부 다 83년이거든요. 호가란 건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동일 매물 묶어서 보면요. 7.5, 7억, 7.5, 8억 1천,
9억도 있긴 있어요. 저축인데 그냥 내신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8억 5천, 8억 천, 8억 5천, 8억, 7억 9천에서 8억 5천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즉 8억 선에서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주는데 호가 기준입니다. 정리해드렸죠. 여기다 7.5에서 8억인데 호가 평균선입니다. 즉 8.5억짜리도 있고 7.5보다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호가의 평균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시양이 8억에서 9억에 나왔거든요. 따라서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천에서 1억 정도. 근데 연차는 지금 27년에 대시양이 들어가니까 대략 4년 차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시양은 위치가 어떻습니까? 엘리츠보다 좋죠. 일단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멀지 않지만 여기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엘로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냥 바로 단지 앞에 있는 입구 갖고 있는 대시양이 안 되다가 연차도 지금 대략 4, 5년 차 정도가 나요. 더 신축이란 얘기죠. 들어갔을 때. 그리고 굳이 뭐 본다면 엘로치도 주차는 1.14대 1입니다. 450대 3개동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시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야 롯데캐슬 골드 하나인데 가야가 써 있어서 가야역에 있는 것 같지만 가야역은 어디입니까? 서면에서 한정거장이 부암역이고 그 다음이 가야역인데 가야역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6억 이상 아파트로 찍었거든요. 어디 있냐면 동의대역에 있습니다. 동의대역 바로 앞에 있는 얘도 바로 최옥세권 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22년 들었습니다. 준신축이죠. 3년밖에 안 됐어요. 얘 실거래가 보시면은 113, 7억 6천에 8월달에 7월달에 7억 6천 9백, 8억 4천 5백도 있습니다. 즉 8억 5천급에도 거래가 됐고 115B도 7억 4천, 7억 9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8억 선이죠.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다가 7.5부터 8.5억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들어갔고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역세권인 건 똑같은데 대시양보다는 두 정거장 더 멉니다. 동의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면역까지 걸어갈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동의대역에서 타고 가야죠. 따라서 입지 대시양이 더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연차도 5년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게 되죠. 근데 지금 가격은 7.에서 8.5 이번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얘는 주차는 좋습니다. 1.45대 1. 자, 그 다음 물건은 사만 골드뷰 센트럴파크입니다. 이건 좀 더 오래된 겁니다. 자, 사만 골드뷰 센트럴파크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부전역 1호선 바로 앞에 있어요. 역세권입니다. 최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 50m밖에 안 되겠네요. 그리고 서면역까지 거리도 대략 500m 되겠죠. 얘도. 그죠? 조금 700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왜 비교하냐면 대시형하고 비슷한 입지 그냥 거리상으로 봤을 때 뭐 서면역까지 거리라든가 두 개 노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래도 준신축이잖아요. 얘 들어가 보면 19년 들어서 지금 6년 차 아직 준신축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전체가 다 84거든요. 9월 달에 8억 2천 바로 이번 달에 8억 2천 거래가 있었고 8억 거래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 7억 8천 8억 3천 거래가 7월 달에 있었고요. C형 같은 경우에도 8억 4,800 거의 8억 5천에 8월 달 거래가 있었습니다. 7억 8천 이번 9월 들어서 있었고요. 즉 얘도 지금 가격이 이 정도예요. 7.3억에서 8억 3천 정도.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8년 차가 나게 됩니다. 대시양 들어갔을 때. 그죠? 근데 가격이 지금 대시양 이번 분양가격과 큰 차이 보이고 있지 않은 데다가 좀 전에 보셨지만 지금 가격 곡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 파란 거 보시면 전체 비슷하네 그러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최저가 가격들이에요. 최저가. 즉 위쪽 가격이나 가장 낮게 이루어지는 가격들이 어떤 선을 보느냐. 그러면 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얘는 저가, 아예 파란 거에서 벗어난 게 있는데 나머지 파란 선 근처의 저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쪽은 비슷해요. 근데 아래쪽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한 단지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기회에 보면요. 부산에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많은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어딥니까? 사직 있죠, 사직. 그럼 사직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요. 뭐 사직역 근처를 볼까요? 롯데캐슬 클래스 17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얘가 이제 84형인데 얘 보이시나요, 지금? 그죠? 다른 형. 얘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 파란색 전체적인 흐름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 매물들이 올라가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건 이거 딱 30% 아래일 거예요. 뭐 증여성 거래고. 요것들, 요게 올라가고 있어요. 즉, 위쪽 고가 거래는 비슷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올라갈지 아닐지, 전반적인 부동산 상승이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건 저가 거래예요, 저가 거래. 근데 저가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형도 마찬가지. 그죠? 아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A형, 얘도 마찬가지 타입.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쌈용 더 플래티넘. 뭐 자이도인데 자이는 대형이잖아요. 그죠? 얘도 보시면 113형, 84죠. 네. 보이시나요? 조금씩 저가들이 올라가요. 얘는 지금 이미 파란색 평균선 뜨겁네요. 위에도. 114형을 보시면 저가 거래들이 올라가요. 고가에선 비슷해 보여도 저가 거래들의
가격 변동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얘는 뭐 안 나와 있고요. 사실 이번에 제가 부산 요 사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 전에 삼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흐름을 보니까 이 저가 거래들의 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고가가 있잖아요. 그 단지에서도. 그럼 고가는 비슷해요 아직은. 근데 저가 거래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부산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삼안 골든뷰도 서면역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쪽에 위치했지만 뭐 역광 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위치거든요. 근데 얘가 19년도에 들어간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8년, 9년 차이 날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서면 아이파크 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입지로 보면은 뭐 서면역까지 거리 한 700m급 조금 더 멀긴 하죠. 부암역에 있는 대시장보다는. 점포역까지 거리는 274m. 조금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지는 얘 같은 경우는 21년도 들어왔습니다. 얘 113, 얘가 이제 84인데 얘 보시면 지금 7억 500, 7억, 7억 10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전달 보면 6억대가 많죠. 올 초에도 보면 6억대가 많고 6억 중반대에서 얘도 저층 저가 쪽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B형인데 113 B형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대략 7억 정도 선에서 7억 3천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6.4억부터 7.3억. 왜냐면 얘가 올 초에는 좀 쌌는데 폭이 커요. 변동폭이. 제가 뭐 9월, 8월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7억 선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입지하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1800, 2000세대짜리 25개 동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 대수는 얘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09대 1인데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드렸어요. 역까지 거리라든가 물론 각각 단지의 장단점들은 아마 부산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7년도에 입주할 이 분양가가 얘네들 엘루체나 골드아너, 삼안 골든뷰 센트럴파크, 그 다음에 서면 아이파크 1, 2단지 쪽에 비해서 나쁜 거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즉 좋다는 얘기죠. 분양가가요. 그래서 이렇게 쌍습니다. 제가 분양가는 주변 비교 가능 단지들, 그러니까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양가가 높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에 좀 몇 군데에서 확인해드렸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몇몇 단지 더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해운대 쪽이라든가 광안리 쪽에 있는 준신축들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현재 부산 도심 신축 및 준신축은 보이지 않는 상승선이 있다. 즉 겉으로 보기는 이래요. 그 단지에 해당 단지의 고가 가격은 팍 치고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지의 저가 가격들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은 고가가 어느 정도 맞닿을 때 고가 세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산은 오랜 시간에 어떤 저점을 지나서 이제 상승하기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가치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양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주변에 비슷한 입지 위치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대시양이 역은 바로 앞에 있고 교육적 측면에도 초등학교 300m급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편의성이야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옆에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도심에 들어간 거 치고 그럼 차가 안 보이는 단지들이 있나요? 얘는 그나마 그래도 5층부터 들어가잖아요. 아파트가. 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도심에 들어가는데 뭐 창문 열어놓고 못 지내지 않느냐? 그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울도 반포에서 창문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강제순환 그걸로 청정이 들어놓죠. 창문 열고 지내시는 분들은 그냥 반포에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도심이잖아요. 반포도. 그나마 종로나 광화문 아닌데도 그러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왔던 하이엔드급들 있잖아요. 걔네들 가격에 비해서는 얘가 입지가 그 하이엔드급들이 들어간 곳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서면 서밋이죠. 그렇게 나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가가 4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커뮤니티 이런 게 당연히 빠지지만 그 갭에 걸맞게 나왔고 나쁘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도심 정비 물량 서밋도 여기 들어가요. 하이엔드급이지만 정비 물량이잖아요. 혹은 준신축들의 오름세가 저는 보여요. 좀 전에 준신축 몇 개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시즌1에서 여기 말씀드렸었거든요. 두실역 있죠. 이로서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두실역에 들어갔던 이편한 세상 금정 매점 카운티를 저희 분양가 중에 시즌1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거 분양했었거든요. 그때 다뤄드렸어요. 그때 분양가 7억 조금 넘게 나왔었는데 그때 막 비싸다 막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조망도 좋고 평지긴 한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셨던 단지인데 여기 지금 84 보시면요 이거는 조합원 피겠죠. 그래서 2억이 붙었는데 이게 아마 일반 분양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옵션 다 포함해서 7.2억인 거였는데 P2천 7억 5천에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대략 7억 5천급에서 8억 사이에 조합원 물량은 피 좀 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요거 가격도 있는데 대략 7억 좀 넘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일반 분양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7.5억 정도예요 신축이. 그때 영상 보셔도 됩니다. 재작년 영상 금정 매정 카운트 찾으시면 나와요. 다만 그땐 제가 코비드 때문에 살이 많이 쪄 있어서 안 보시는 게 좋긴 한데 하여튼 여기가 7.5억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쪽 동네 쪽 나쁘지 않죠. 과거에 이쪽 최고의 거주지였고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암에 8억에서 9억대 발사가 나쁜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심 정비 물량들이 있고 나왔었고 그거 계속 저희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얘 가격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오름세인 것 같다.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름 근데 초기죠. 왜냐하면 지금 각 단지에 저가 물량이 조금씩 비싸게 팔리고 있고 추세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상황에 따라서 그 단지의 고가 물량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전반적인 상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가면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이 그렇잖아요. 제가 97 대책에 대한 전망편도 영상을 이번 주에 하나 올려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아마 조만간에 두 번째 수요 대책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97 공급 대책을 냈는데 이 공급 대책이 명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급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규제를 한번 때릴 거거든요. 11월쯤에서 금리 인하 되자마자 아마 때릴 것 같은데 부산은 비껴갈 겁니다. 부산 지금 오랜 기간 대구보다는 괜찮지만 저점에서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영상 여러 개 보여드렸죠. 서밋만 다른 거 아닙니다. 에코 델타시티에 들어가는 보르지오 트랙파크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선별 영상으로. 전 걔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미분양이 났는데 저는 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하튼 이 정부 규제가 부산은 아직은 비껴갈 만한 동네예요. 지방 지금 부동산 안 좋다고 서울 그렇게 올랐는데 부산은 또 그렇고 대구는 뭐 지금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태고 이런데 규제를 때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산이나 대구 분들이 장난 아니게 이제 정부 규제를 요구를 하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당분간 부산 지역은 이제 막 저가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름 초기고 규제는 비껴갈 수 있고 당분간 몇 년은 비껴가겠죠. 그리고 가끔씩 들어오는 하이엔드급들의 분양가가 투자 가치예요. 이번에 서밋 84가 얘보다 5억은 비싸게 나왔습니다. 걔 풀옵션 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 하이엔드급들이 없을 거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원도심 개발은 두 개예요. 지금 보시는 대시양처럼 일반적인 가격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하이엔드급 애들이 들어가 주거든요. 어떻게든. 서울을 보시면 알잖아요. 서울에 반포 쪽 보시면 하이엔드급 들어가고 그 주변 지역으로는 일반급들 들어가요. 근데 하이엔드급 분양가가 워낙에 높고 시세 형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으로 들어갔던 애들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이엔드급들의 높은 분양가 자체가 투자 가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시양에 있어서는. 그리고 에코나 명지 분양가도 고려해야 됩니다. 명지도 아직 다 안 끝났고 에코 델타시티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제 부산분들은 뭐한씨 그게 언제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에서 보면요, 걔는 이미 거의 눈앞에 보이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에코 델타시티역이 30년, 31년 개통 예정으로 돼 있던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3년 뒤 입주할 거 생각하면 투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에코나 명지 분양가가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에코 델타시티 들어가는 프로지오 트랙파크 보여드렸잖아요. 걔도 분양가가 이미 6억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쪽 지역이 더 높아질 겁니다. 에코 델타시티 쪽도 나쁜 데가 아니잖아요. 다만 교통침해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1호선하고 2호선 갖고 하단역하고 사상역인가 이거 비교해드리면서 욕먹을 짓을 좀 했는데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에코나 명지 분양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에코나 명지 분양가에 비해서도 얘가 별로 높지 않은 거란 게 곧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시간이 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광고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저희 광고를 한 적이 2번 정도 있고 항상 광고 표시해드립니다. 광고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산 영상들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특히나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신축들 저가 물량의 오름세가 보여서 자 서면 어반센터 대시양 미래가치는 후상향입니다. 우상향 말고 후상향 뭐죠? 뒤에 나올 분양단지들의 분양가입니다. 저는 얘가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나올 부산 물량들 원도심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이든 비하이엔드급이든 분양가는 얘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날 공고가 나왔고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부산에.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MBC 자리 있죠? 부산 MBC. 물론 나중에 부산 MBC 옮길 거지만 여기 문현역하고 범일역 사이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편한 세상 범일국제금융 시티가 있죠. 아니, 짓고 있죠. 28년도니까. 근데 어디? 여기 MBC 있죠?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퀸즈 이즈 카운티. 퀸즈 W 부산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대성문이라는 건설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 똑같이 12일 날 공고 나왔는데 얘는 분양을 좀 더 일찍 합니다. 대시양이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 하는데 얘는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17일 날 오늘부터 특공 시작인데 얘가 기본 분양가 8.2억이 나왔습니다. 대시양은 어떻게 나왔죠? 다시 보여드리면 기본 분양가 8.4억이 나왔어요. 즉 2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퀸즈도 아마 옵션 붙이면 이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도 퀸즈도 밑이 나쁘지 않아요. 왼쪽으로 범일역까지 500m급, 오른쪽으로 문현역까지 350m급이거든요.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대시양을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얘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쪽에서 이 분양가 올라가시는 거에 대한 저항들은 뭐 사실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부산 분들도 되게 많이 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전체적인 유동성 상승 측면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미국은 오늘 아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뭐 B컷을 할지 베이비컷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졌고 그럼 한국은행도 올 10월 달에 하든 11월에 하든 내년 초에 하든 결국 금리 인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유동성 확장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 지금 아직 죽어있던 부산이라든가 대구 쪽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랬을 때 부산 쪽은 이 뒤로 후상향된 분양가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반영됐을 때, 부동산이 반영됐을 때 부산의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미 시작은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뭐 네이버 부동산이든 호갱노무든 들어가셔갖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들, 올해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의 주요 단지들 구축은 아직 안 움직여요. 구축 말고 준신축급들의 그 단지의 저가 물량들의 흐름을 보시면 제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같이 앞으로 나올 단지들이 후상향이 있을 거고 안 써놨지만 기존 준신축들의 우상향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반센터 대시양의 어떤 미래가치를 보여준 거고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코나 명지 쪽 이쪽의 움직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들어갈 만한 시기에 들어갈 만한 부산 신축이다. 저는 대시양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들어갈 만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오름세가 저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들어갈 만한 부산 신축 입지라든가 뭐 교통 측면이든 교육 측면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도 그 급에 맞게 전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나는 저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가 조금인데 근데 뭐 주변이 다 그 숫자니까 1.2대 1이 좀 안 되는 그건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 부산에서 신축들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첫 한 줄평이 가이소였잖아요. 고 하시면 되는 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분양이 아니라 부산 분양이잖아요. 제가 부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잘못 인지하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다면 부산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더 많이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 넣으시는 저희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좋은 층에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잘 못해드린 얘기도 해드릴 수 있겠죠. 질문하시면. 근데 오늘은 뭐 거의 이 단지에 대해서는 해드릴 말씀은 다 해드렸는데 앞으로 부산시장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질문도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소식 갖고 그리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